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의 시점을 올해 안으로 못 박았습니다. 현재 0.5%인 기준금리가 경제 상황과 맞지 않는다며 한두 번 올리더라도 통화정책 기조는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7, 8월 또는 늦어도 10월이나 11월쯤 0.25%포인트를 먼저 인상하고 내년 초에 추가로 0.25%포인트를 올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정부는 돈을 푸는데 돈을 회수하는 통화 정책이 나오면 엇박자가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정책과 서로 보완이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자영업자 등의 이자 부담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으로 강버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연내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야겠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위축되며 이례적으로 낮춘 금리.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만큼 다시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 물가 상승률 등을 볼 때 인상은 예견된 일이지만 시점까지 연내로 특정한 건 낮은 금리 상황에서 커진 금융 불균형 때문으로 보입니다. 1분기 말 민간 신용은 명목 국내 총생산의 216.3%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가계와 기업 부채가 우리 경제 규모의 2배가 넘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풀린 돈의 일부가 들어간 부동산과 주식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불균형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하게 되면은 소위 중기적으로 경기와 물가에도 대단히 큰 부정적인 영향을. 이런 상황에서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같은 일이라도 닥치면 집값이 폭락하고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로 떨어질 거란 겁니다. 이 총재가 직접 인상을 예고하며 당장 7, 8월에 금리가 오를 가능성도 있는데 빚을 내 코로나 위기에서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총재는 이에 대해 통화정책은 저금리 부작용을 제거해 나가고 재정정책은 취약 부분 지원에 집중하는 게 상호 보완적인 조합이란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편 금리 인상이 예고된 어제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습니다. 실제 금리가 오르면 주식과 부동산 가격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지난 4월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 손정민 씨 사망 사건. 경찰은 2달 동안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당초 어제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를 열어 사건의 종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족 측이 실종 직전 손 씨와 술을 함께 마신 친구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심의위원회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유족이 주장하는 손 씨 친구의 혐의는 폭행치사와 유기치사입니다. 정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손정민 씨의 유족이 친구 A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 씨는 손 씨 실종 직전 술자리에 동석했습니다. 손 씨 유족은 지난 23일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하루 만인 어제 손 씨의 아버지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손 씨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강력팀 7개를 투입해 수사를 벌였습니다. 한 달 동안 수사한 결과 범죄와 관련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범죄와 관련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으니 다만 손 씨의 실종 당일 행적 가운데 확인되지 않은 시간대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애초 경찰은 어제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사건 종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인데 일정을 뒤로 미뤘습니다. 고소 내용을 검토한 뒤 심의위 일정을 다시 잡을 방침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심의위는 서초 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내부 위원 3명과 외부 위원 4명이 참석합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도 사흘 연속 6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550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위기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방역당국은 백신을 정해진 횟수보다 한 차례 정도 더 맞게 하는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라운지바입니다. 여기에서 일하는 직원 한 명이 지난 4일 확진됐습니다. 그 직원이 이제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해서 방문했던 손님,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전염이 돼서 손 소독제를 두고 QR코드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다 보니 감염에 취약했습니다.
이렇게 자가진단 키트까지 썼지만 확진자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지하 공간이라 환기도 어려웠습니다. 손님들이 여러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주변 라운지바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결국 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마포구 클럽까지 번졌습니다. 관련된 확진자만 모두 45명입니다. 대전에서는 알파 변이가 확산하면서 감염자가 더 늘었습니다. 이보다 전파 속도가 빠르고 입원율도 높은 델타 변이도 문제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확산돼서 우세종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해외 유입 차단을 하면서 백신 접종으로 이어나가는 것이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방역당국은 추가 접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이 대응과 면역력 증강을 위해서 추가 접종, 부스터 접종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 어떤 백신을 얼마 간격으로 더 맞게 할지 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현재 계약한 백신은 1억 9,300만 회분입니다. 전 국민이 약 4번씩 맞을 수 있는 양입니다. 방역당국은 추가 접종에 필요한 물량을 제약회사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원래 백신을 당국에서 승인하려면 최소 2달 가까이가 걸리는데요. 코로나 백신은 상황이 긴박하다 보니 보름으로 그 기간이 짧아졌습니다. 그만큼 더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식약처에 새로 만들어진 전담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유한울 기자가 그 모습 전해드리겠습니다. 실험 준비를 마친 서윤서 보건연구사가 세포 배양실로 들어갑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검증 실험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잘 검증하기 위해 준비한 배지를 인큐베이터에 넣고 배양을 하고 다른 실험실에선 전날 들어온 얀센 백신 검증도 이뤄집니다. 결과를 출력해서 밖에 내려가서 담당 연구소 선생님과 연구관님과 함께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백신 승인 과정은 적어도 50일은 걸립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15일까지로 줄였습니다. 백신이 효능을 내기 위한 유전 물질을 충분히 가졌는지 보는 확인 시험, 그리고 백신이 오염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무균 시험을 거치게 됩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지만 고충도 있습니다. 처음으로 백신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당시에도 작년에 시험법 세팅하고 저희 그렇게 하면서 너무 조금 그때는 힘들었던 것 같고 또 지금도 경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늦게는 10시에 도착하면 바로 실험에 투입하다 보면 새벽 1-2시, 주말도 이제 구분 없이 막 오다 보니까 실험 과정에선 코로나 검체에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서 연구사도 얼마 전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불안하다, 믿고 맞아도 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구보다도 책임지고 완벽한, 그러니까 안전한 백신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니까 믿고 이제 맞아주시고. 서 연구사는 물백신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철저하게 검증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미국 독립기념일인 다음 달 4일 바이러스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할 예정인 미국 백악관이 열흘을 앞두고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가서 백신을 맞을 것을 독려하고 있는 건데 미국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것도 이유입니다. 임종주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미국 내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11,000명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20%가량이 델타 변입니다. About 2 weeks ago, we had about 10% of our strains being the Delta variant, and now more recently, about 20% of our strains here in the United States are the Delta variant. 전파력이 더 강한 델타 변이가 미국에서도 급격히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It will be the dominant strain among those areas, those regions of the country where the vaccination rate is lower than we would like.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 엘라베마 등 남부 3개 주와 서부 와이오밍 등이 요주의 지역입니다. 이들 지역은 18살 이상 성인 가운데 적어도 한 차례 백신을 맞은 비율이 절반 이하입니다. 미국 전체로 보면 이 접종률은 현재 65.7%입니다. 다음 달 4일 독립기념일까지 70%로 높이려던 당초 계획은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백악관은 대신 나이를 18살에서 27살 이상으로 높여 70% 접종률을 달성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노스캐롤라이나로, 질 바이든 여사는 플로리다로 각각 날아가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사무실 출근 재개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도 백신 접종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뉴욕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다음 달부터 백신을 맞은 사람만 사무실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텍사스에선 백신 접종을 거부하던 감리교 직원 150여 명이 사직하거나 해고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12층짜리 아파트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가 1명. 그런데 이 아파트에 사는 100명에 가까운 주민들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희정 특파원이 전합니다. 12층 아파트 한 동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집니다. 폭삭 무너진 건물은 순식간에 먼지 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무너진 아파트 바로 옆 건물 실내에도 시멘트 조각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I thought it was like a storm or something coming in, and then what happened was when the dust cleared, there was the back half of the building, or back 2/3 of the building was gone. 붕괴 사고가 일어난 시각은 현지 시간 목요일 새벽 1시쯤입니다. 마이애미 해변에서 북쪽으로 10km 떨어진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들이 너덜너덜 매달려 있고 붕괴된 아파트 내부는 거주 공간이라 믿기 어려울 정도로 처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As you went down the stairway for the exit emergency ramp, everybody was screaming and panicking, and once you got down to the lobby, the lobby was filled with nothing but dust and debris. 지난 1981년에 준공된 아파트로 무너진 건물동에는 136가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The northeast corridor of the apartment had collapsed, approximately 55 apartment units. They pulled 35 occupants that were trapped inside the building. 이번 사고로 현재까지 1명이 숨지고 10명 이상이 다쳤는데 사상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민 99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 found out that my nephew was here with the wife and 3 small children, 2, 6, and 9. 붕괴 원인 역시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소방당국은 80여 개 팀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 및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